달기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8월 초쯤인가 우리 이 탄산칼슘제, 천연 탄산칼슘제 만드는 영상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현미식초하고 계란 껍질을 가지고 보름 동안 우려내고, 자, 상온에서 우려내고 그 다음에 다시 냉함소에 뭐 보관을 해라 이렇게 하는 만드는 방법이 있었는데, 제가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댓글에 다른 식초를 써도 되냐, 그냥 2배 식초로 하면 되지, 혹은 껍데기를 통째로 넣으면 되지, 뭘 이렇게 어렵게 하냐, 이런 댓글 봤는데요. 제가 분명히 영상을 만들면서 뭐라고 했냐면, 요거는요, 최초의 이 방법을 만들어낸 박사님이 있어요. 그 박사님이 효능, 그 다음에 효과,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영양 성분까지 다 이 기준으로 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응용을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제가 영상을 준비했던 거는 맨 처음 이 방법을 고안해내신 박사님의 방법 그대로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응용을 하시는 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작용과 부작용 문제도 그건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맨 처음에 인터넷하고 유튜브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자료들을 보고 저도 아무렇게나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다 썼어요 벌써. 근데 저는 사실 되게 의심이 많았던 게, 식초를 희석한 물을 식물에다가 써도 되는 거야? 라는 그 의심 때문에 제가 안 썼던 거예요. 그러다가 농업과학기술원에서 한동안 유기농법을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 이 자료가 2007년경에 그런 어떤 그 자료로 지상강좌에서 지영진 박사님의 통해서 지상강좌로 이 방법이 소개가 된 거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농업 박사님이 만들어낸 방법 그대로, 사용법도 그대로 알려드린 거예요. 계란 껍데기 100g이면 물도, 그러니까 식초도 1리터를 넣으셔야 돼요. 비율은, 그러니까 저는 1리터 너무 많아가지고 요게 지금 식초 50리터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50ml 분량이에요. 그래서 50g을 여기에다가 계란 껍데기 50g을 넣고 50ml 식초, 현미식초 진짜 딱 한 통 부어갖고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딱 지금 보름간 이렇게 우려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계란 껍데기가 이제 이 칼슘 성분이 녹으면서 오르락 내리락 여기서 이제 이렇게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칼슘을 높게 만들죠. 해가지고 요거는 뭐냐고요? 영양제예요. 영양제, 여름 영양제, 칼슘을 제공하는 영양제인데, 어머나 어떻게 이게 작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우려낼 거예요. 물을 우려내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식초가 여기 껍데기가 같이 있어갖고, 여러분 이 상태에서 적당히 우려내가지고 분무기 쓰면 분무기 입구가 다 막혀갖고 분무기 망가져요. 그래서 절대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정말 곱게 아무것도 안 남게 다 걸러내셔야 됩니다. 저는 커피처럼 되게 천천히 내려갈 줄 알았는데 엄청 빨리 내려가네요. 여러분 지루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걸러내고 그 다음 사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커피 내리는 여과지로 식초 우린물을 전부 다 이렇게 받아냈습니다. 또 잠시 놓고요. 이렇게 깨끗하게 걸러진 요 식초, 이건 이제 탄산칼슘이 됐죠. 요 탄산칼슘을 보관을 어떻게 하시냐면 냉장고에다가 보관하시면 되고요. 희석 비율, 이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희석 비율은 여러분 어린 그 묘목은 1000대 1에 희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숙기에 접어든 그런 다육이들은 500대 1 정도로 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이 준비한 요 분무기가 2.5리터의 분무기 용량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 2.5 g 정도 넣으면 되겠죠? 2.5g이 얼마만큼 모르잖아요. 그냥 대충 쬐끔인데, 여러분들 애기들 떠먹는 아이스크림 그 숟가락 있잖아요. 혹은 병뚜껑, 그
그 병뚜껑으로 한 뚜껑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생수병 뚜껑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다수병 한 병으로 이거를 희석을 시키자고 한다면 한 뚜껑 정도 넣으면 1000대1이 돼요. 그러면 1000대1은 어떻게 해요? 애기들 그 다육이한테 그 시료를 하는 비율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처음 쓰시면은 약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약간 흐리게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1000대1에서 500대 1의 사이 수준으로 지금 여기다 이렇게 희석을 했습니다. 요거를 분무를 해줄 거예요. 이거 보관 어디다 하시라고요? 이거 냉장 보관 하시면 됩니다. 살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냥 편안하게 이 정도 살포하시면 돼요. 꼬리를 잘 못 잡아서 이 다육이가. 자, 요 정도로 살포를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사용법을 제가 간단하게 또 다시 알려드리는데요. 한 보름에 한 번 정도로 이렇게 희석하셔갖고 살포를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요게 도대체 왜 이걸 해주냐 그러면은 요게 시판되는 칼슘 영양제보다 월등히 우수한 칼슘제라고 해요. 계란 껍질에 있는 유용한 유기 물질의 작용으로 인해서 시판되는 상품보다 훨씬 더 기능 아니면 성분적으로 우수하다고 하니까 요거 만드는 법도 간단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효과로는 도장, 그러니까 웃자람을 억제를 해주고요. 작물을 단단하게 하고 저장성을 높여준다고 해요. 우리는 뭐 저장식물은 아니지만은, 그리고 작물이 인산 흡수를 하는 능력을 높여주고 또 생식생장을 돕는다고 하거든요. 생식생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꽃대를 유발을 이렇게 잘한다 이런 뜻인데, 다육이한테는 사실 그게 필요 없지만 뭐 얘네들이 이걸 맞는다고 해가지고 꽃이 피울 시기가 아닌데 꽃이 피우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게 왜 여름 영양제냐면 고온기에 칼슘 결핍 장애를 해소해주고 각종 병충해를 이렇게 저항성을 높여준대요. 그래서 칼슘이 부족해지면 무름병이 오기가 쉽고 과실이 그러니까 쭉정이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원래는 이게 농작물에, 그러니까 채소, 야채, 과일 이런 농작물을 위해서 이게 여름에 만들어낸 건데 지금 이렇게 화훼에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탄산칼슘은 보통 우리가 칼슘제를 언제 줄 거냐, 그리고 칼슘제를 얼마만큼 줄 거냐, 얼마만큼 자주 줄 거냐 하는 문제는 여러 유튜버들을 보면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칼슘제를 너무 많이 주면 성장이 억제돼가지고 별로 안 좋으니까 1년에 2번만 써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유튜버님이 계셨는데, 그래갖고 제가 칼슘제 쓰는 거를 되게 조심스러워 했었어요. 그런데 요 정보를 만나고 나서 보름에 한 번 정도 여기다가 주고 여름에 이걸 주라고 하는 거면 이거는 그분이 말씀하셨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농업 박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말이 더 신빙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거는 앞으로 언제부터 좀 시비를 할 생각이냐면, 올해는 좀 많이 늦었지만은 내년에는 고온기에 접어드는 뭐 5월, 6월, 그러니까 이게 도장을 억제하는 그 효과가 저는 가장 마음에 들고 잎을 단단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무름병이 생기지 않게끔 해주는 거예요. 무름병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름병은 세균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토양 세균이에요. 토양에 살고 있고요. 편모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물이 있으면 많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따라다녀요. 빗물이 막 튈 때 그 빗물과 함께 상처 부위로 옮겨가면 그 상처 부위가 이제 무름병균에 감염이 돼가지고 다육이가 죽게 되는 거예요. 다육이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물론 이런 다육이가 무너지는 원인은 아주 다양해요. 곰팡이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그리고 병균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런 병균이 연화 효소라고 해가지고, 무름병균은 입장이 연약한 곳에 세균을, 그러니까 입장이 연약한 곳에 요거를 이제 연화 요소를 내뿜어갖고 그 조직을 무너뜨리고 침입을
침입을 하는 방법을 써요. 곰팡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 무름병균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입장, 그 표면 다육이들을 육지를 단단하게 만들고 표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이제 그런 작용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웃자란 다육이, 유묘가 무름병에 유난히 취약한 이유가 바로 그런 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해충구제를 해야 되잖아요. 살충을 하는데 살균과 살충 뭘 먼저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궁금해하세요. 원래는 살충하고 살균을 저는 그냥 편안하게 한꺼번에 하지만은 이제 따로따로 하시는 분들은 순서상으로는 살충을 하고 살균을 하는 게 사실 순서상은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해충이요, 여러분. 손깍지, 깍지, 진디, 그 다음에 무슨 총체벌레, 뭐 요런 애들이 다육이한테 상처를 내잖아요. 그 상처를 통해서 세균이 감염이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충을 없애야 더 많은 가능성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살충을 하고 살균을 하는 그런 순서가 사실은 조금 더 합리적이에요. 뭐 순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며칠 상관으로 뭐 큰일이 일어나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어쨌건 왜 살충을 먼저 해야 되냐 하면은 바로 그 살충, 해충이 상처를 내고 무름병균이 침입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해충이 바이러스를 옮기기도 해요. 해충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다육이한테 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충을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살균작용을 하는 순서를 가지면 됩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 동시에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분 주의할 점은 농약과 살균과 살충제를 혼합을 해갖고 쓸 때에 효과가 있는 조합도 있고 그렇지 않은 조합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 있으니까 자신이 없으시면 따로따로 하시고요. 저처럼 수분 공급을 너무 자주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어가지고 따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하시면 되는데 다만 영양제와 농약을 같이 한꺼번에 섞어서 절대로 살포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절대로 같이 섞어서 쓰시면 안 되고요. 따로따로 쓰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보름 전에 만들어 놨던 계란 껍데기 칼슘제, 천연 칼슘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걸러서 이렇게 희석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살포하는 방법 보여드렸고 그리고 보관하는 방법은 냉장고에다 보관하시면 되고요. 희석의 비율은 어린 묘목은 1000배, 그 다음에 이렇게 성숙기에 있는 다육들은 500배 정도의 비율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다육이한테 처음으로 영양제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어떤 반응을 모르시는 분들은 혹은 베란다 안쪽에서 빛이 약한 환경에서 키우셨던 분들은 희석 비율을 높이셔야 돼요. 농약은 약간 고농축으로 사용을 해도 약해가 덜한 편이지만 영양제들은 고농축으로 했다가는 약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는 권장 희석 비율보다 조금 더 불안하면 희석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탄산칼슘 영양제, 천연칼슘 영양제 사용하는 방법 안내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